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희입니다. 자, 오늘 정용준 원장님과 다뤄볼 주제는요, 변비. 그 중에서도 암 환자분들의 변비인데요. 자,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정용준입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투병 중에 겪게 되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그중 변비나 설사와 같은 배변 장애는 심할 경우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투병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죠. 그 중에서도 변비는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는 흔한 증상으로 특히 항암제 치료나 통증 관리를 위해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 유조제 등에 의해 90% 빈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환자의 고통에 비해 등한시되거나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 변비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진료실에서 변비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그 고통과 또 삶의 질의 저하가 꽤 심각합니다. 물론 암 환자분들은 더 하시겠죠? 암 환자분들은 변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먼저 암의 치료 과정에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기거나 증상 완화를 위해 투여되는 치료제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항암제 중 사포독성 항암제는 소화기 부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벽이나 위벽의 상피세포 손상으로 변비나 설사가 흔히 유발되고 더불어 신경독성적 특성으로 장 기능 저하를 일으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항암제 외에도 암 환자분들이 다수 복용하시는 경구용 진통제 중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계 약물은 소화관 운동 억제를 해서 변비를 발생시키고 또 구토를 억제하는 항구토제 역시 장관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 음식의 제한이나 식욕의 저하, 소화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변비가 생기면 식욕 부진은 더 심해지고 복부의 팽만감이나 구역감 역시 더 악화되어서 영양의 섭취를 방해하고 그 결과 변비가 또 더 심해지는 이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암종 덩어리 자체에 의해서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암이 기계적으로 소화기를 압박하기도 하고요. 암종이 복막에 있거나 소화기 주변에 위치해서 장마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음식의 섭취도 어렵고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가 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단순 식생활 습관에 의한 변비처럼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와 또 떨어진 장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쉽게 개선이 되는 그런 변비가 아니잖아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 원인 제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 변비를 일으키는 암 치료나 증상 완화 치료를 바로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처치로는 연동운동 자극약이나 완화제를 투여하거나 자약과 간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압천유도제처럼 변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처방할 때는 설사제나 변연화제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경구용 진통제 대신 페타닌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변비가 덜 생기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암 환자들에게 변비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생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유산균과 섬유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변이가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같은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껌을 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변비 예방에 필요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수시로 복부 마사지를 하면 배변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에 대한 부분은 그전 영상에 따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의사로서 변비 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제 입장에서 볼 때 변비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은 양약과는 달리 변비라는 동일한 증상에 천편일률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체질, 소화기의 상태, 연령,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라서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약을 처방할 권한이 있어서 암 환자 증상 관리에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암 치료 의사들의 경우 암 환자 변비에
배승기탕이나 마자이난, 윤장탕, 일자탕, 돼지가 작약대항탕, 또 기비탕이나 작약함초탕 같은 여러 가지 처방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 되면서 체력도 건장한 환자가 변비가 와서 현저하게 복부가 편만한 그런 실증성 변비인 경우에는 대승이탕을 주로 사용하게 되며, 만약에 체력이 약하고 고령인 암 환자의 허실 중간염 변비에는 마자인환과 윤전탕이 자주 처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자인환은 고령자 암 환자에게 일본 의사들이 첫 번째 선택하는 한약으로, 최근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변비에 대해서 마자인환이 장 분비액을 증가하여 변비를 개선한다는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마자인환만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윤장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토끼통처럼 대변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파크리탁살 같은 그런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말초신경 장애나 근육통과 근육경련에 자주 사용되는 작약감지탕은 가벼운 긴장인 변비에도 사용하게 되고, 전신이 허약하고 무력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면, 스트레스 등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허약성 변비인 허증 변비에는 기비탕이나 가미기비탕이 사용됩니다. 또한 배가 차거나 몸이 찬 사람은 장의 연동운동이 약하기 쉬운데요. 이런 헌행성 허증 변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장관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개선하는 대건윤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장마비, 장폐색 등에서도 사용되는 이 대건윤탕은 최근 연구에서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평소부터 소화력이 약하고 장이 무력해서 변비 경련을 가진 상태에서 소화기 독성이 강한 항암제 추가로 손상되었다거나 장기적인 항암의 누적으로 소화력이 약해진 경우, 또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서 장 운동이 마비돼서 발생하는 무력성 허증 변비의 경우에는 자극성 하제를 가용하거나 장기간 쓰는 경우 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부작용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소화 기능과 장 운동을 보강하는 보제 처방이 필요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삼출 건비탕 같은 경우에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요, 만성적인 변비 환자에게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한약 처방의 경우 변비라는 당면 과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부활시키고 향상시켜 암 체제를 교정하는 근본적인 치료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암치료 의사들은 속효성이 요구되는 증상에는 양약을 사용하고, 증상을 완화하며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교정하는 데 한약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암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꼭 와닿는 설명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불청객처럼 따라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변비,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그 고통이 절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